다시 탈모로 갈게요. 잠재적 지금. 탈모는 정권의 책임도 있다니까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랬어요. 탈모 건강보험 논란 관련해서 1,000억이 퍼지기냐 이해 안 간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완화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나는 이게 이재명의 특장점이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이에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치는 상상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노예 근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방송의 명언이었는데 다시 소환할게요.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이 모든 행위, 윤석열이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세금과 연관이 있는 거야.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야 돼? 국가가 돈이 있다면요. 이걸 반대하시는 노인네들한테 하나 여쭙고 싶어요. 국가가 돈이 있다면 성형수술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왜 한계가 있어야 되냐고. 그렇죠. 근데 현재 여건으로는 문재인 케어에서도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을 해 줍니다. 맞아요.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문제는 탈모가 그 공약으로 이렇게 돌출했을 때 처음에는 탈모인들 전부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최소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탈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층이 탈모를 질병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서 취업도 막히고 하는 것들만큼은 좀 우리가 뭔가 해봅시다. 이거를 재정 문제로 막아? 지금 탈모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요. 감기도 보험에서 빼요. 무전 보험에서 빼요. 정신질환, 치아 스케일링 그런 거 보험 왜 해요? 다 빼요.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 개개인의 엄청난 고통을 주는 문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되고 그것만이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다 빼요. 정말로 암이라든지 뇌졸중, 4대 질병, 심장병 이런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 국민들의 의학적 필요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할 때 신체와 마음의 안녕 상태라고 했어요. 머리가 빠지는 거는요. 물론 저도 수북 청년단이지만 머리가 빠진다는 거는 그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발가락이 가려운 것도 고통이지만 내가 머리카락이 빠져서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걸 걱정하는 것도 고통이고 이 치아에 스케일링을 안 돼가지고 치아가 아픈 것도 고통이거든요. 그 돈을 의료보험 체계를 어떻게 그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쉽게 말해서 뭐 머리카락의 밀도를 가지고 약을 지원을 해줄지 원인을 찾아서 지원을 해줄지 그건 추후에 논의하면 돼요. 국민이 그것도 그 전체 국민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 가까운 숫자가 한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완화해주는 방법을 찾자는 게 퍼주기라고 하면 그건 제정신 아닌 겁니다. 예. 제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JTBC의 투표를 한번 링크를 한번 걸어드려 봤어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찬성이 살짝 밀리고 있어요. 밀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잡혀 찍혔죠. 잡혀 찍혀서 그런 거예요. 똥파리 좌표가 무섭습니다. 똥파리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국민의힘만 유리하게 하고 있는. 저 빨리 탈모계를 올려야겠네요. 그리고 그 JTBC 여론조사대로 반대가 좀 더 높다 칩시다. 반대가 좀 더 높은데 사실 이거는 재정 문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5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가지 원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정말 반대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한은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탈모인들이 엄청 진심인데 그 DC의 탈모계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새 후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의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탈모약 매출액이 1,100억 정도래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이 1,000억 원 정도 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내 건보 부담금으로 치면은 77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정말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많이 먹게 되면 수가 적용돼서 약 단가는 더 낮아질 수 있고 그럼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인 이재명 후보가 뭐 더 괜찮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반값 하겠다고 탈모약 반값으로 낮추겠다라고 또 막 이렇게 포스터 만들고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아주 환하게. 네. 화나게. 보고서 화가 막 나. 막.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는 굉장히 그 공감이 됐던 게, 나이 들어서 빠지는 머리를 왜 치료해 주냐.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논리는 그거예요. 지금 임플란트 65세 이상은 2개까지 해주죠. 건강보험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임플란트가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지는 건 왜 해주냐. 그런 논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나는 문재인 케어에서 임플란트 65세 이상 2개 해주는 거 나는 4개까지 하겠다. 그렇죠. 2개 더 추가하겠다. 예. 아니 위아래로 씹어야 되는데 2개만 해주면 어떻게 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는 2개 받고 2개 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잘 사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못 사는 사람도 치아는 있어서 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니를 건강보험 적용시킨 것도 우리 쪽이에요. 문재인 케어고 맞아요. 그렇단 네. 말이야. 근데 틀니는 조금 불편한 지점이 좀 있을 거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여서 서민들은 감당을 못해. 부자들도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하라고 해. 해야 되는 사람들, 왜 그 여러분들 동네에서 내가 그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거든요. 그 폐지 있으면 그분이 가져가실 때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내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도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 자세히 보면은 치아가 몇 개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분 사연이 있어. 아들이 좀 약간 좀 그래갖고 손녀나 손자들을 그분이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치아가 여러 개가 빠졌는데 가난하게 살고 이 추운 겨울에 막 그 폐지 주우려고 막 끙끙끙 리어커 끌고 다니시는데 치아도 없어. 먹을 것도 없겠지만 치아도 없어. 아니, 근데 치아가 문제가 뭐냐면 치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고 그럼 기력이 없어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악순환이지.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의학적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치아가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소위 뭐 일부 보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당신들도 세금 내고 있다고. 근데 국가가 해줄 수 있다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해줄 수 있다면 그렇죠. 국가한테 요구하는 게 국민의 역할이야. 왜 당신네들이 국가 재정 걱정을 하냐고. 아니, 세금만 열심히 내는 거지. 그리고 보험 재정이 정말로 없다면 모르겠어요. 20조가 흑자야. 그래가지고 이 흑자가 너무 많이 난다 해가지고 흑자를 좀 줄이자 해서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는데, 코로나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는 바람에 흑자 맞아, 규모가 진짜. 안 줄었어요. 그 20조가 다른 사람 돈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낸 돈이에요. 다 우리가 낸 돈이야. 그 돈을 해서 당연히 정말로 최우선 순위로 문재인 케어해서 중환자들, 정말로 암, 심장병, 뇌졸중 이렇게 중요한 병이 있는 사람들 커버해주고, 그래도 적자 폭이 줄질 않으니까 그러면, 아니 흑자 폭이 줄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면서 한방도 의료보험이 되는 거고, 이제는 국민의 선택폭을 넓게 하면서 치과도 상당 부분의 치아 치료도 보험이 되게 해주는 거고,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 돈이 남는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흑자폭이 계속 넓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4분의 1이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해야 국민들의 절반이 쌍꺼풀 때문에 고민한다 하여서 쌍꺼풀도 보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 아직 지체되어 있는 분들이 못 따라오는 마인드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복지국가일 거 아니야. 어떤 분들도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어디까지가 복지냐의 문제일 거 아니냐고. 미국처럼 되고 싶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미국은 현재 불가능해요. 미국식 자본주의 뭔가 바꿔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오바마 케어 해봐야 미국 의료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문제는 되게 골 때리는 게 이런 거야. 부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더 내기 싫어서 야 퍼주기라고 선동을 해. 이건 결국 부자들이 세금 덜 내려고 하는 선동이야. 근데 못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돼. 부자 이놈들이 지금 내야 될 세금이 일테면 100인데 50만 내고 있으면서 50을 덜 내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저거 퍼주기 하고 있다라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결론 문제로 부자들이 그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유럽 같은 국가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지 선진국 그런 나라라고 뭐 파라다이스겠어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버는 돈의 60%를 세금으로 내버려. 한국 같았으면 복동나지. 세금으로 내면 대학교 무료로 갈 수 있어. 집도 무료로 나와. 웬만한 건 다 무료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들 수준이 되게 비슷해져요.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쓸 돈이 없는데 돈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부자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당신이 부자인 게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국민들, 국가와 시스템과 사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사회를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돈을 잘 번다. 네가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수능 잘 봐가지고 의대를 졸업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의료 체계를 만들어줬고 의사들한테 의료 독점권을 인정해주고 너네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해주니까 너네들이 이만큼의 수입을 누려달라고 국민들의 동의하에 인정해주니까 그만큼 벌 수 있는 거예요. 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이 올라갔을 때 당신이 거기서 밭을 일구고 경작을 해가지고 땅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국가의 세금으로 그 주변이 뭐 도로가 생긴다.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당신이 누릴 뿐이지 내가 다 잘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배우가 엄청 잘생긴 배우가 있어요. 엄청 잘생기고 엄청 이쁜 배우가 있어. 걔네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동네에서 이쁜 괜찮은 교수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 안에서 문화 체계가 만들어지고 방송을 해주고 인터넷 체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배우로 나가서 넷플릭스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는 국민과 시스템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당신이 1,000억을 벌 때 그 1,000억을 당신이 다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사회로 환원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혜택을 나눠 갖자는데 여기에 무슨 모랄 해자들을 갖다 붙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위 말하면 노예들이 많습니다. 노예. 가진 자 기득권의 노예가 돼서 그들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찢어지게 가난해 사실 세무서를 갔더니 세금 한 푼도 안 내시는 분이 국가의 재정 걱정을 왜 하냐고. 부자 걱정을 왜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이 하냐고. 집 한 채도 없는데 종부세 걱정을 왜 하시냐고. 나한테 잘해줄 사람이면은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 찍어주면 되는 거지. 지 마누라를 위해서 검사 생활하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그 사람 찍으면은 당신 부자 만들어준답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어서 탈모 공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탈모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당황스럽네요. 그냥 탈모 걸리면 되는 거고. 너는 가만 있어봐. 그리고 마차임 철컹철컹. 왜요? 공평하잖아요.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싫어서 백신을 거부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비 청구하고 하면은 탈모 재정 금방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병원비 걱정에 탈모가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와 버렸어. 근데 사실 세금도 많이 걷는 나라 아니거든요. OECD 평균도 안 돼요. 그리고 국채 비율도 OECD 국가 중에는 최상위권에 있고요. 빚이 별로 없는 나라라고. 물론 탈모가 다수 국민들한테는 뭐 절박하고 절실한 그게 아닐 수 있지만 대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짜 탈모로 고민을 해서 직장 구하기도 힘든 젊은 층이 있다면 그건 국가가 제일 먼저 구제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당장 한번 병원 가서 처방받는 비용은 얼마 안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쌓이고 큰 쌓이면 돈이 작은 돈이 되는 아니에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아젠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서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 그렇게 보고요. 오늘 방송 끝으로 정빈이 시계를 보는 걸 봤습니다. 제 마음이 쫓깁니다. 아니야. 제가 뭐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래? 끝나나 보다 하고 시간을 봤는데 아니, 꼭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복 아닙니다. 그거였어요? 아직도 지금 내복이냐 내복을 두 겹을 이겼다 한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데 내복 안에 내복 있어요. 아니 그냥 이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서 귀찮으니까 정변 내복을 새날마켓에 런칭하겠습니다. 같이 입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복 소년단이라고 지금.
그리고 저는 정변을 사랑합니다. 너무 그 정변을 이렇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좀 언짢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밈 같은 걸 통해서 이게 재밌게 만들어주면 문제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짝 혀가 짧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셀프 디스를 하면서 그거를 밖으로 아우팅을 했어. 두 집안. 그 두치 반이라고. 그러면 그게 매력이 되는 거야. 긴데 아니라고 우기는 게 제일 비호감이야.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정변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셀프 디스를 하니까 다른 그러니까 우리 패널들이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방송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방송에 쓰지는 않는다고. 그 누가 됐든 간에. 방송 재미를 위해서 4명으로 보면 재밌는데 한 사람만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예요. 왜 상대방을 구박하냐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퇴할까요? 네. 드디어 내가 먹는 겁니까? 그리고 자, 마무리는 아무튼 이재용 후보가 지금 우리가 다시 주말을 맞는 것처럼 한 주 한 주 주말을 맞는 기억들이 나시잖아요. 그럼 바로 코앞에 대선 와 있을 거예요. 한 8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 8주. 8주 앞에는 바로 우리 대선 후보 뭐 사전투표자고 난리 칠 거고 분명히 8주 후 정도의 주말에 사전투표일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다 가서 일제히 하겠지. 그 투표율이 높으면 또 보수 어르신들 또 막 몰려가서 하겠지. 그 과정들을 저는 거칠 거라고 보는데 쉽지 않은 선거겠지만 질 가능성은 없다. 전 그렇게 봐요. 단서는 간절하게 내가 이재명이다 이 감정으로 우리 방송이라도 퍼져 나르세요. 내가 아는 무슨 가족 카톡방에 우리 방송이라도 퍼져 나르세요. 그 10명 중에 1명은 먹었지.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끝내고 마지막 이야기 내가 하려고 했던 게 그거 첫 번째 분에 나왔던 이재명 후보가 나갔다는 방송 이야기인데요. 난 내가 봤을 때 유튜버들 너무 심해요. 이재명의 아젠다가 1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한두 개 아젠다를 갖고 그러면 지지 뺀다. 그 지지로 빠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방송 나갔다는 것만으로 지지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는 행보를 지켜보면 될 거고 거기 나가서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될 거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아마 했을걸요. 셀프로 그거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이건데 뭐더라? 귀 막자는 태도 적절치 않다. 모두가 국민이다. 편드는 거 아니다. 나쁜 얘기도 들어야 된다. 이거에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 셀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 난 대체 그 문화를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에 신재 영입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몇 명이라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오히려 후보 흔들기 가깝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레디컬 페미만 편드는 정책을 계속 한다면 문제겠지만 다 들어보고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다 국민이고 모두 편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들어와서 아까도 그런 댓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새날 한가하대. 니들이 보기엔 난리 난 건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임마. 니들이 보는 이슈는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 이재명이 뭐가 장점인지 알리지 않는 놈들이 논란만 되면 와가지고 새날은 편하게 방송하고 있다 그러고. 우린 편해. 뭘 걱정하니? 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라고요. 후보를 믿으면 믿고 한번 지켜봐요. 세상 그렇게 단편적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정변하고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들었다 칩시다. 정변이 나를 욕했다고.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이냐? 그걸 또 일렀어요. 타이밍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정변은 맞받아치는 게 가장 하수예요. 내가 정변을 믿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상이죠. 이재명 좋다고 따라다녀. 그래서 그 사람 이재명 후보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코인도 꽤 얻어.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팬미 방송에 나가서 이제부터 이재명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지지야?
모든 게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졌을 때 어떤 의도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정상적으로 방송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전방송에 이재명 후보 공약 방송하는데 니들이 지금 이 방송하고 있을 때나 댓글 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재명 지지자일까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특정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 이재명 지지하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좌표 있어요. 찍지 마세요. 진짜 화나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들어온 한 10명 정도 들어왔을 때 한 10명 정도 차단하면 조용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어떻게 그런 하나로 그냥 평가를 해서 이러면 무슨 뭐 이대남이 뒤집어지네 만에 니들이 뒤집어지는 거겠지. 아무도 관심 없는데 니들 때문에 그 사이트를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오늘. 맞아요. 아무 관심도 없어. 저도 몰랐어요. 아이고 기본도 안 지켜 이 새끼들은 보면은 뭐 어떤 기본을 안 지키냐면은 이재명 공약 방송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거 실방 숫자가 5명이라도 방송할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그 방송 하고 있으면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이 지금 이재명 저 꼴패미 방송 나갔는데 이 방송 할 때냐고 댓글 달면 악플러지 그게 이재명 지지하냐고. 세상 끝났어 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일배에 가까운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여자랑 싸워서 뭐 하려고 그러니? 여자가 없어서. 품에 안을 생각을 해 이 새끼들아. 기본적으로 나는 꼴패미가 싫긴 하지만 나도 페미니스트야. 왜 갑자기 내가 불편하지? 내 엄마도 내 마누라도 내 딸도 여자잖아요. 평생 여자랑 안 살 것처럼 남자 왕국 여자 왕국끼리 싸우는 거를 왜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없어서 그런 거겠죠. 네. 일배가 문제면 꼴패미도 문제인 것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방송까지 와서 분탕질을 치고 지랄. 뭐 이렇게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본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서 어느 데 가서든지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다 대응하고 제대로 인터뷰하고 그러면은 더 후보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저 겁을 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윤석열이 토론도 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본인 실력이 드러날까봐 겁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는데 빈정이 엄청 상하더라고. 그건 A가 아니라니까. 방송을 1시간 넘게 준비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일주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 중간에 차라리 좀 A를 지키던가.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아요? 니들이 이런 방송하고 있을 때냐? 그게 일배지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진짜 꼭 알아야 될 방송이 매주 방송이 다 그렇지만 그 방송을 그렇게 폄하를 해. 지들 이슈 때문에. 난 여자 좋아하거든요. 여자 싫어하지 않아요. 이상한 여자들을 싫어하는 거지만 그거를 이재명 후보 어련히 알아서 할까요? 그리고 한 사람을 타겟팅해요. 누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것을 추천했다.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막 악마화시켜. 정상은 아니죠. 이재명이 바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라고 했다고 쫄래쫄래 나가게? 다 생각이 있는 거지. 특히 이재명 같은 캐릭터는 함부로 경건망동 안 한다고요. 나도 그런 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싫어합니다만 그런 거 하나가 세상을 막 뒤집어 놓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석열이 신재 때문에만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윤석열 지 때문에 떨어졌죠. 신재가 준 영향력은 내가 봤을 때 1, 2%밖에 안 돼요.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새날 방송은 일단 물러가고 주말에 나갈 방송들이 꽤 있어요. 녹화해 놓은 거 있습니다. 뼈를 갈아 넣은 방송. 자, 물러가고요.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동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50인만 만들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